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공룡 벨로시랩터를 기억하시나요? 영화와 달리 실제로는 칠면조만한 체구지만 뒷발에 7.5cm의 낮 발톱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이 발톱은 갈고리처럼 휘어서 한번 박히면 살점이 뜯기기 전까진 빠지지 않죠. 벨로시랩터의 발톱이 목에 박힌 화석이 발견되어 위력이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마치 경주마와 같은 속도로 접근한 뒤 뛰어올라 급소에 발톱을 박아넣는 닌자형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빠르고 치명적인 무기를 가진 벨로시랩터는 백악기 최고의 소형 암살자죠. 하지만 벨로시랩터도 파라사우룰로푸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파라사우룰로푸스는 벨로시랩터보다 200배 이상 무거운 대형 초식 공룡인데요. 머리 뒤에 달린 기다란 벼슬로 저주파 소리를 내어 무리를 소집할 수도 있죠. 무리가 모이면 다같이 거대한 몸으로 밀어붙이고 강력한 뒷발차기로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벨로시랩터가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어도 코끼리 무리에 덤비는 고양이나 다름없는데요. 압도적인 체급에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까지 함부로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파라사우룰로푸스도 딜로포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영화에서 독을 뿜는 작은 공룡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7m에 달하는 대형 포식자인데요. 머리 위 2개의 반달 모양 볕과 앞발의 날카로운 발톱 4개가 특징이죠. 특히 한번 물리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턱 구조를 가졌는데요. 이들은 악어처럼 먹잇감을 물고 미친듯이 흔들어 살점을 통째로 뜯어냅니다. 파라사우룰로푸스가 체급은 더 크지만 무리에서 낙오된 개체는 이 날카로운 발톱과 치악력 앞에 속수무책인데요. 무기가 없는 초식 공룡은 타고난 사냥꾼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딜로포사우루스도 파키케팔로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룡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오한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대 22cm 두께의 돔 형태 두개골은 콘크리트보다 단단합니다. 시속 50km로 달려가 박치기를 하면 그 충격은 황소가 돌진하는 것의 수십 배에 달하죠. 그래서 딜로포사우루스가 아무리 정면에서 공격의 기회를 노려도 이 머리에 한번 가격당하면 뼈가 박살나고 내장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스테고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등 위에 박혀있는 삼각형 골판이 특징인 스테고사우루스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공룡인데요. 주 무기는 꼬리 끝에 달린 4개의 뼈가시 타고마이저로 각 길이가 무려 60에서 90cm에 달합니다. 한 육식공룡 화석에서 이 타고마이저에 찔린 구멍과 감염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죠.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박치기를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지만 스테고사우루스는 긴 꼬리를 휘둘러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접근하는 순간 뼈가시가 날라와 온몸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박치기를 시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테고사우루스도 알로사우루스 아낙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알로사우루스 아낙스는 쥐라기 시대의 최상위 포식자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면 그 너비가 무려 1m에 달하고 그 안에는 10cm 길이의 톱날이빨이 빼곡히 솟아있습니다. 가볍지만 튼튼한 두개골로 손도끼처럼 내리찍는 공격도 가능하죠. 알로사우루스 아낙스는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 공격을 피해 측면으로 파고든 뒤 옆구리를 물어뜯을 수 있을 만큼 빠른 기동력과 강한 치악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스테고사우루스의 천적이며 무리지어서 대형 용광류까지 사냥하는 노련한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알로사우루스 아낙스도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어 이빨 도마뱀이라는 뜻의 이 공룡은 백악기 북아프리카의 지배자인데요. 알로사우루스 아낙스보다 2에서 3톤 더 무겁고 두개골 길이만 1.6m에 달합니다. 백상아리와 같은 톱날 모양의 이빨을 이용해 살점을 베어내는 슬라이서 방식으로 먹잇감을 사냥하죠. 한번 물면 깊은 열상을 남기고 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추격하는데요. 이 공포스러운 상어 이빨 앞에서는 알로사우루스 아낙스의 날카로운 이빨도 장난감 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도 안킬로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살아있는 전차라고 불릴 만큼 육중하고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몸이 두꺼운 골판으로 덮여있고 심지어 눈꺼풀에도 뼈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 무기는 꼬리 끝에 달린 테일 클럽으로 망치처럼 생긴 뼈 덩어리죠. 이것을 한번 휘두르면 대형 철퇴로 내리치는 것과 같은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이빨로는 안킬로사우루스의 골판 갑옷을 뚫을 수 없지만 안킬로사우루스의 테일 클럽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다리뼈를 박살내기에 충분한 위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안킬로사우루스도 트리케라톱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눈 위에 2개의 뿔이 1m 길이로 솟아있고 2m 폭의 프릴이 목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시속 30km로 돌진하면 흰 코뿔소 수십 마리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닙니다. 안킬로사우루스가 테일 클럽을 휘두르기도 전에 트리케라톱스는 빠른 돌진으로 측면을 노릴 수 있는데요. 이어서 기다란 뿔이 골판 사이를 파고들면 아무리 단단한 갑옷이라도 뚫리고 맙니다. 게다가 뿔로 상대를 찔러 들어올린 뒤 내던져버리는 공격까지 가능한데요. 초식 공룡이지만 어떤 포식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트리케라톱스도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길이 25m에 체중 약 60톤으로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산인데요. 트리케라톱스보다 체중이 약 6배나 더 나가는 압도적 체급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2m의 긴 목을 곧게 뻗고 뒷다리로 서면 아파트 5층 높이에 달하죠. 트리케라톱스가 돌진에 뿔을 박아도 이 거대한 다리에는 생채기 수준이고 오히려 발에 밟히거나 꼬리에 휩쓸리면 그대로 납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거대한 공룡은 그냥 걷기만 해도 주변 공룡들에게 재앙입니다. 하지만 브라키오사우루스도 기가노토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백악기 아르헨티나의 최성위 포식자인데요. 길이 13m, 체중 최대 8톤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육식공룡 중 가장 거대합니다. 날카로운 칼날형 이빨로 살을 베어내는 슬라이서 타입 포식자이며 연속 공격을 통해 과다출혈을 유도하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매우 거대하지만 그만큼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빠른 기동력으로 다리를 집중 공격하면 출혈상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피를 흘리며 쓰러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대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백악기 후기 북미 대륙의 정점 포식자로 중생대 육상 포식자 중 가장 완벽한 진화를 이룬 생물인데요. 치악력은 하마의 3배가 넘어 대형 트럭이 짓누르는 힘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달리기 속도가 시속 30km로 웬만한 공룡들보다 빠르죠.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지속 데미지를 입혀도 렉스의 두꺼운 근육은 치명상을 막아낼 수 있는데요. 반면 렉스가 단 한 번 목을 물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뼈째로 으스러져 두동강 나버립니다. 심지어 렉스는 무리지어 협동사냥을 할 정도로 똑똑하기 때문에 힘과 속도, 지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사냥기계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육상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